창밖으로 보이는 윗집 창문에 불이 꺼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다. 박정석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30년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신한 아내와 그놈에 대한 완벽한 복수가. 하지만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를 태우는 7월의 어느 오후, 건설 현장 앞에는 오늘도 일자리를 찾는 중년 남성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박정석은 유독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떨어지셨네요. 젊은 일꾼의 말에 정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지 벌써 20년. 그동안 성실하게 건설 현장을 전전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집으로 향하는 길, 정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내 화정에게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말해야 했다. 빌라 앞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화정과 마주쳤다. 그녀의 손에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들만 가득했다. 여보, 오늘은 어떠셨어요? 화정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석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일거리가 없네. 젊은 애들만 뽑으려고 해. 화정은 말없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다. 마음으로는 이해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다. 이번 달 월세도 밀렸고 전기요금 독촉장도 왔었다. 집에 들어서자 정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드세요. 화정이 소반을 들고 나왔지만 밥상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했다. 미안해. 이렇게 놀고만 있어서. 무슨 소리예요? 일이 없는 것뿐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화정도 속으로는 불안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 부부 둘만 남았는데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다. 더욱이 몇 달 전부터는 정서적으로도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석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다. 오늘은 꼭 붙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잠시 후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배정된 현장 관리 담당 윤동민입니다. 55세의 동민은 다른 현장 관리자들과는 달리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차림새도 단정했다. 이번 현장은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주시는 분들께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은 동민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양반이 앞으로 내 일을 좌지우지하겠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정석은 동민과 조금씩 친해졌다. 동민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고 작업 중간중간 격려의 말도 해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여보, 우리 현장 관리하는 분이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온다더라고. 화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정말이요? 그럼 이웃이 되는 거네요. 응. 윤동민이라고 괜찮은 분 같더라고. 이사 당일 정석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러 나갔다. 동민도 고마워하며 정석의 도움을 받았다. 처음 사는 동네라 낯설 거예요. 정리되시면 저희 집에서 한잔 하시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대접할 형편이 못 되네요. 그날 저녁 화정은 간단한 밥상과 막걸리를 준비했다. 처음 보는 이웃이지만 남편의 직장 상사라니 정성스럽게 차렸다. 동민이 집으로 내려와 인사했을 때 화정은 그의 세련된 모습에 약간 놀랐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하고 신사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박화정입니다. 윤동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식사 자리에서 동민은 정석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며 친근하게 대했다. 앞으로의 계획 현장에서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화정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동민이 대화 중간중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묘했다. 그녀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고 단정한 모습에 시선을 오래 머물렀다. 화정 씨,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정석 씨가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요. 화정은 어색하게 웃었다. 남편은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동민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며칠 후 셋이 다시 모여 술을 마시는 저녁이었다. 동민은 이제 이 집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정석 씨, 요즘 현장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몇 개 더 들어왔거든요. 정석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그럼 일거리 걱정은 좀 덜겠네요. 물론이죠. 성실한 분들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정석은 어느새 깊이 잠들어 버렸다.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을 한 탓에 피로가 몰려온 것이다. 화정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동민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화정은 정중히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동민은 부엌으로 따라왔다. 화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화정 씨. 갑자기 동민이 화정 뒤로 다가왔다. 화정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는데 동민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서 당황했다. 정석 씨 일자리는 저한테 달려 있어요. 동민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다. 화정은 불안한 기분이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동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화정의 눈을 바라봤다. 화정 씨가 저한테 좀 더 친절해지면 말이에요. 화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동민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니요. 저는 그때 거실에서 정석의 잠든 모습이 보였다.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요즘 일자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잠깐 우리 집으로 올라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화정은 몇 번 고민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정석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날 밤 화정은 잠들지 못했다. 동민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을 위해서라는 명분과 여자로서 느끼는 묘한 설렘이 교차했다. 며칠 후 낮 시간 정석이 현장에 나간 사이 동민이 문을 두드렸다. 화정 씨,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그건 안 돼요. 뭐가 위험해요? 그냥 커피 한 잔 하는 건데. 동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끈질겼다. 화정은 망설였다. 마음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일자리가 걸려 있었다. 정말 잠깐만이에요. 결국 화정은 조용히 슬리퍼를 신고 윗집으로 올라갔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하지만 화정은 서 있었다. 앉으면 더 오래 머물게 될 것 같았다. 그렇게 경계하지 마세요. 저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혼한 지 3년이나 됐거든요. 동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화정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둘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화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후 화정과 동민의 만남이 계속되었다. 정석이 현장에 나간 낮 시간이면 어김없이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다. 동민은 화정에게 다양한 선물도 해주었다. 비싼 화장품, 예쁜 옷들. 화정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점 그런 관심에 익숙해져 갔다. 당신 덕분에 정석 씨 일자리가 안정됐어요. 실제로 정석의 일감은 늘어났다. 매일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수입도 전보다 나아졌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늘었네. 동민 씨 덕분인 것 같아. 정석이 기뻐할 때마다 화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민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처음엔 남편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마저 무색해질 만큼 빠져들고 있었다. 화정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정석 씨는 행복한 사람이야. 동민의 달콤한 말에 화정은 자꾸 흔들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다. 정석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정석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을 보니 동민이 와 있었다. 무언가를 빌리러 왔다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묘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동민이 화정을 바라보는 시선, 화정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뭔가 석연치 않았다. 며칠 후 현장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요즘 윤 과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특정 사람들한테만 일 많이 주고. 다른 작업자의 말에 정석의 귀가 번쩍 떠였다. 무슨 소리야? 글쎄,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정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동민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운명의 날이 왔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건설 현장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윤동민 씨 나와보세요. 현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입구 쪽을 바라봤다. 동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현장 사무실에서 나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나랑 약속해놓고 다른 여자까지 만나다니.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아요. 동네 아줌마까지 만나면서. 그 순간 정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동네 아줌마. 설마. 동민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여자를 끌고 현장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윤 과장님이 바람둥이였나 보네. 동네 아줌마라고 했는데 누굴까? 정석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조기 퇴근을 신청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화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석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정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 현장에서 난리가 났어. 화정의 손이 순간 멈췄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윤 과장 그 자식이 여자 문제로 난리였어. 어떤 여자가 찾아왔더라고. 화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던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래요? 화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석은 아내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응. 젊은 여자가 와서 난리를 쳤어. 다른 여자 만난다고 동네 아줌마까지 만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화정은 현기증을 느꼈다. 동민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충격도 컸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진실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놀라워서요. 하지만 화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정석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화정은 그런 남편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며칠 후 정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정아, 나한테 할 말 없어? 화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동민 그 자식 말이야. 정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현장에서 그 여자가 말한 동네 아줌마. 혹시 그게 너 아니야? 정석의 추궁에 화정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다. 화정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정석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정말, 정말 그런 거야? 정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다. 당신을 위해 시작했어요. 당신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정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뭔가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럼 내가 그걸 바랐다는 거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화정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 그날 밤 정석은 집을 뛰쳐나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술이 들어갈수록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분노도 함께 커져갔다. 용서? 그런 건 없어. 정석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정석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현장에서 동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과거, 여자관계, 그리고 회사에서의 평판까지. 형님, 윤 과장 그 사람 원래 바람둥이로 유명했어요. 전 회사에서도 문제 일으켜서 나왔다더라고요. 정석은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다. 동민의 부정행위, 직권남용, 그리고 화정과의 불륜 증거까지. 동시에 화정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언제 윗집으로 올라가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한 달 후 정석의 준비가 끝났다. 어느 날 저녁 정석은 화정에게 차분히 말했다. 화정아, 앉아봐. 화정은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불안해했다. 나 알아. 내가 그 자식과 뭘 했는지 다 알아. 정석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화정이 윗집으로 올라가는 사진, 동민과 함께 있는 사진들. 이게 어떻게? 3주 동안 사람을 붙여서 조사했어. 내가 언제 올라가고 얼마나 머물고 다 기록돼 있어. 화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내가 용서를 바래. 다음 날 정석은 동민이 다니는 회사 본사를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동민의 모든 비리를 담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관리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 작업자에게만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그 작업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사팀장은 파일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중대한 문제네요.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정석은 지역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건설 현장의 성비리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다. 며칠 후 동민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져 다른 곳에서도 취업이 어려워졌다. 동민이 해고되자 화정이 정석에게 달려왔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동민 씨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충분히? 정석은 비웃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정석은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화정이 동민과 함께 찍힌 사진들을 동네 곳곳에 붙일 생각이었다. 여보, 제발.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정석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내가 반성한다고. 정석은 준비해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서명해. 여보,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30년을, 그 30년을 내가 배신했잖아. 정석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이튿날 동네 곳곳에 화정과 동민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불륜 커플 마이너스 남편 몰래 바람핀 60대 아내와 직권남용 관리자. 화정은 집에서 나갈 수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저 아줌마가 바로 그 사람이야. 60이 넘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이 불쌍해. 평생 속고 살았네. 슈퍼마켓에서도 은행에서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 동민은 더욱 비참했다. 해고된 것도 모자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가 살던 원룸 앞에도 같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이런 쓰레기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결국 동민은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간 그의 사진과 신상 정보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화정은 친정의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언니, 우리도 체면이 있어.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화정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정석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정석은 냉정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넌 내 마음에 칼을 꽂았어. 한편 동민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도망갔지만 인터넷의 힘은 무서웠다. 어디를 가든 그의 과거가 따라다녔다. 새로 지원한 회사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런 분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동민은 결국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했다. 가진 돈도 바닥났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어느 날 밤 동민은 정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석 씨,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충분히? 정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내 30년을 망가뜨린 내가 몇 달 고생한 걸로 충분하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죄할게요. 사죄는 무덤에 가서 해. 정석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6개월이 지났다. 동민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빈민촌 쪽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화정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여보, 이제 됐잖아요. 동민 씨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정석은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다. 그게 내 탓이야?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받은 거지. 화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으니까. 결국 화정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재산 분할도 포기했다. 그녀에게 남은 건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정석은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동민이 사라진 후 새로운 관리자가 왔고 그는 계속 성실히 일했다. 어느 날 저녁 정석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30년을 함께 산 아내도 그 모든 추억도 이제는 없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후에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화정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혼자 살기 시작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김없이 손가락질을 받았다. 저 아줌마 남편 배신하고 바람핀 사람이래. 화정은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겨야 했다. 그때마다 더 열악한 곳으로, 더 외진 곳으로 밀려났다. 어느 날 밤 화정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한 거지? 남편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망가뜨린 것이다. 5년이 흘렀다. 정석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건설 현장 일도 그만두고 이제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을 들었다. 지방의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이 과로사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박화정 씨로. 정석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화정이 죽었다고? 뉴스는 계속됐다. 고인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혼자 살아왔으며 발견 당시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석은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화정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이들조차 체면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석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이렇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정석은 집으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셨다. 화정아, 이제 우리 모두 끝이야. 그로부터 2년 후 정석도 세상을 떠났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간 것이다. 그의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와서 형식적인 절차만 치렀을 뿐이다. 아버지는 왜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글쎄 너무 상처받으셨나 보지.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은 모두에게 비극이었다. 동민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화정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으며 정석 역시 홀로 남은 채 공허한 노년을 보내다 생을 마감했다.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황혼의 비극적인 이야기만 남았을 뿐이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세 사람의 파멸된 인생이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들에게 그런 깨달음은 너무나 늦은 것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석의 복수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잔인했을까요? 화정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동민 같은 인간에게는 어떤 처벌이 적당했을까요? 사랑과 배신, 용서와 복수. 인간의 감정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